세계 경제는 단 한 나라의 결정으로도 요동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에너지 위기 같은 이슈들은 한국 경제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한국 사회와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가파르게 오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고 한국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죠. 석유, 곡물, 원자재 등 필수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자 생활 물가도 연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요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달러 강세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정책 하나가 한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명암을 갈랐습니다. 한국 수출의 약 25%는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률 급등, 소비 둔화가 이어지며 한국 수출 구조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이제는 내수 중심의 안정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며 한국 제조업 중심의 수출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이 중국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았고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막히자 유럽 각국은 대체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고 전 세계 LNG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이 3% 남짓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 가격 상승은 곧바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생산 비용이 올라갔고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 효율화나 인력 감축에 나서야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리슈어링과 프렌드슈어링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죠.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기술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 속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법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양자택일의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EU의 탄소국 경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전 세계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수소,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력과 정책 지원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흐름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금리 완화, 중기적으로는 수출 구조 다변화,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의 저력은 위기 때 강해지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1980년대 5.1 쇼크,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 모든 시기마다 한국은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정책과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는 늘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진동은 국경을 넘어 우리의 지갑과 일자리, 그리고 내일의 시장까지 흔듭니다. 지금 한국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파도, 그 위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